여러분, 아이에게 버럭 화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찝찝한 마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근데요, 만약 그 감정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법칙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 어머니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아주 놀라운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아이한테 화내고 나면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쵸? 이 보편적인 고민, 그 속에는 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정체를 파헤치고요. 그리고 질량의 법칙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만나볼 겁니다. 이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공주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해법은 또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사회를 치유하는 길로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부모가 느끼는 이 좌절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뭔가가 꿈틀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마음속에서 두 개의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네가 어린인데 애한테 그러면 쓰냐 하면서 막 죄책감을 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부모가 이 정도 화도 못 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 분노의 원인이 아이 탓도 아니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대신에 질량이라는 정말 생소한 개념을 딱 꺼내놓습니다. 자, 이 질량,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 질량이라는 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질량이 큰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막 복잡한 레고 같은 걸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영재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부모가 다루기는 좀 힘들 수 있죠. 반면에 질량이 작은 아이는 비교적 순하고 말을 잘 들어서 키우기 수월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어머니의 분노는 아이 때문에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바로 높은 질량을 가진 어머니가 설거지나 청소 같은 소위 질량이 작은 일에 갇혀서 그 에너지를 뿜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재능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만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는요, 이게 그냥 답답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길로 빠져들 수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 단계는 깝깝함이에요. 뭔가 답답하고 숨 막히는 느낌. 내 재능을 썩히고 있다는 좌절감이죠. 이게 깊어지면 정신적으로 아픈 환자가 되고, 그게 몸으로 드러나면 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망, 즉 미치는 단계에 이른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기서 환자와 병자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환자는 아직 정신이 아픈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답을 찾으려고 멘토나 종교 지도자 같은 분들을 찾아다니겠죠. 하지만 근본 원인인 질량의 불일치는 해결이 안 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병자가 돼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병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병원은 그냥 수리센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몸에 나타난 병, 즉 증상은 고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아픔, 즉 화는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개인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이 엄청난 사회적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요,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당신은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만났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맞는 예 아닙니다.
와, 이 문장 어떠세요? 모성애를 거의 신성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그냥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말이죠.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현대 여성은 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나 요리, 직접적인 육아 같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신의 높은 질량에 걸맞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 지혜로 사회를 이끄는 일입니다. 남자는 사회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여자는 그 사회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즉 지혜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자기 질량을 찾고 변화하는 것, 이게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움직임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거대한 미션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사회 부모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역할을 깨달은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사회 전체의 부모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 부모들의 첫 번째 임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자살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정말 대담하고 원대한 비전이죠. 결국 이 모든 건 개인의 성장, 개인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보석보다 귀한 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로 내 질량을 키우는 일에 말이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따라오셨는데요. 결국 이 모든 철학은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질량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쏟고 있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